자, 이번 강의는 퍼즐 정복하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상황 판단 문제 유형 중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퍼즐형 문제, 풀이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목차 봅시다. 오늘은 간단하게 퍼즐형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즐형 문제를 풀 때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여러 팁들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 강의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 예제 문제 푸는 것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퍼즐형 문제가 어떤 문제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자, 퍼즐형 문제라고 할 때 이 문제는 어떤 것들을 가리키냐면 정형화된 풀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기 힘든 유형의 문제를 퍼즐형 문제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정형화된 풀이란 어떤 문제를 푸는 공식이 있다거나 어떤 정해진 이론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 힌트들을 적절히 잘 활용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뜻해요. 공식에 대입하면 바로 답이 도출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피셋 문제가 대부분 그렇듯이 퍼즐형 문제의 경우도 게임이나 수수께끼 등 매우 다양한 소재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소재 자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많은 유형의 문제를 다 접하면서 각각 해법을 다 암기하거나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러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접하면서 여러 풀이 방법들을 습득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퍼즐형 문제의 경우는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여기저기 많은 곳에 중요한 힌트들을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때에는 출제자가 어떤 힌트들을 숨겨놨는지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결합해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퍼즐형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제시될 것이고 퍼즐형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팁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전 강의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해당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퍼즐형 문제로 분류되는 문제 4문제를 함께 풀어볼 거예요. 영상 더보기 링크에 샘플 문제와 손필기를 업로드해 두었으니 꼭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2022년도 5급 공채 상황판단 나책형 13번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들어보세요. 자, 문제 풀어보셨죠? 손필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발문 먼저 볼게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갑과 을의 대화네요. 처음에 갑이 뭐라고 했느냐? 혹시 담임 선생님 생신이 몇 월 며칠인지 기억나? 라고 물었어요. 을이 답하기를 응 기억하지. 근데 그건 왜? 다시 갑이 내가 그날 월 일로 네 자리 일련 번호를 설정했는데 맨 앞자리가 0이 아니었다는 것 말고는 도저히 기억이 나질 않아서 말이야. 자, 여기까지 읽고 보니 이 문제는 담임 선생님 생신을 맞추는 그런 문제이겠구나. 감이 좀 오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주어진 힌트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갑이 이야기하기를 네 자리 일련 번호를 설정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일련 번호는 담임 선생님 생신을 토대로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월이 두 자리, 일이 두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갑이 맨 앞자리가 0이 아니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월은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1월부터 9월까지는 앞에 0을 달잖아요. 0, 1, 0, 2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맨 앞자리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1월부터 9월까지는 아니겠구나. 10월, 11월, 12월 이 중에 있겠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을. 그럼 내가 몇 가지 힌트를 줄게. 맞춰볼래? 갑. 좋아. 을. 선생님 생신은 31일까지 있는 날에 있어. 라고 했어요. 지금 가능한 달이 10월, 11월, 12월 이 세 개인데 이 중에 31일까지 있는 달은 10월하고 12일이죠. 11월은 30일까지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 개의 달 중에 11월도 제외되겠구나. 그럼 월은 둘 중에 하나인 거네요. 계속 봅시다. 갑. 고마워. 그 다음 힌트는 뭐야? 선생님 생신의 일은 8의 배수야. 자, 앞에서는 월에 대한 힌트를 줬고 지금은 일에 대한 힌트를 줬네요. 근데 일이 8의 배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로 가능한 날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8의 배수면은 8, 16, 24, 32 이렇게 있을 텐데 한 달은 31일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적어도 32는 아닐 것이고 1은 8, 16, 24 이 셋 중에 하나겠구나. 여기까지 힌트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계속 볼게요. 갑. 그래도 기억이 나질 않네. 힌트 하나만 더 줄 수 있어? 자, 여기까지만 보면 월도 2개, 일도 3개 확정이 안 되니까 갑이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을이 알았어 하고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니 갑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알았다. 고마워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기억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 문제 출제 의도상 이 기억이 들어감으로 인해 선생님 생일이 딱 하루로만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선지부터 한번 봅시다. 1번 선생님 생신은 15일 이전이야. 이 선지가 기억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일은 확정이 되죠. 15일 이전에 8일밖에 없으니까. 근데 월 같은 경우는 10월, 12월 중에 어느 하나로 확정이 안 돼요. 그렇다면 1번은 적합하지 않겠죠. 그 다음 2번 봅시다. 선생님 생신의 일은 월의 배수야. 근데 지금 월로 가능한 게 10월이랑 12월이에요. 만약에 10월이라고 한다면 일로 가능한 날짜는 10일, 20일, 30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날짜들은 우리 후보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10월은 아니겠구나. 그렇다면 12월은 어떨까? 12월이라고 한다면 12, 24, 36 이런 것들 있겠죠. 근데 다행히 일에 해당한 날짜로 24가 있어요. 그러면 2번이 기억에 들어가면 12월 24일 요거 하나만 나오죠. 딱 하나의 날짜로만 확정이 되니까 2번이 기억에 들어가는 것으로 적합합니다. 다른 선지도 볼게요. 3번 선생님 생신의 일은 월보다 큰 수야. 자, 지금 월은 10월 아니면 12월이거든요. 근데 일이 이것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가능한 날짜는 16일, 24일이 될 것이고 8일은 안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날짜가 하루로 확정되는 게 아니고 총 4가지가 나올 수 있죠. 10월 16일, 10월 24일, 12월 16일, 10월 24일 4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아요. 4번 봅시다. 선생님 생신은 4자리 모두 다른 수야. 일단 10월의 경우 1, 0이 월로 돼 있으니 1이 8인 건 안 되죠. 8이면 0, 8인데 그럼 0이 2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16일도 안 돼요. 1이 2개가 들어가죠. 10월 24일은 가능하죠. 요거는 겹치는 거 없으니까. 반면 12월은 경우는 어떨까? 자, 12월 8일의 경우 숫자가 겹치는 게 없어요. 다 다른 수예요. 그럼 12월 8일도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12월 16일, 12월 24일은 안 됩니다. 각각 1 또는 2가 한 번씩 더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4번의 경우도 날짜가 하나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2개나 나오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합하지 않아요. 5번 봅시다. 선생님 생신의 4자릿수를 모두 더하면 9야. 먼저 10월의 경우는 10월 8일 하면 다 더했을 때 9가 되죠. 나머지는 안 돼요. 12월인 경우는 12월 24일이 다 더하면 또 9가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5번도 날짜가 2개로 나오기 때문에 기억에 해당하는 말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돼요. 자, 이 문제의 경우는 문제에 주어진 정보가 월과 일로 나눠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게 문제에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날짜가 어느 하나로 특정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조건을 추가해야 딱 하나의 날짜로 확정이 될까? 그걸 찾아봐라.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힌트 조건들 결합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2022년도 5급 공채 상황 판단 나책형 14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강의 들어보세요. 자, 풀어보셨죠? 손필기 같이 한번 봅시다. 발문 먼저 볼게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청소 당번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이 문제처럼 퍼즐형 문제에 날짜나 요일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럴 때는 많은 경우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아요. 이전 문제에서는 표까지 그리지 않더라도 답이 나왔지만 이렇게 요일이 제시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표는 각 요일별 어떤 정보를 정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글 한번 읽어봅시다. A부터 D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명씩 청소 당번을 정하려고 한다. 청소 당번을 정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자, A부터 D 총 4명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명씩 청소 당번을 정한대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총 5일이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적어도 한 명은 2번 청소 당번을 써야 되겠네. 그걸 알 수가 있죠. 계속 봅시다. 첫 번째 규칙. A부터 D는 최소 한 번씩 청소 당번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전날에는 청소 당번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발표 수업이 있는 날에는 청소 당번을 하지 않는다. 네 번째. 한 사람이 이틀 연속으로는 청소 당번을 하지 않는다. 지금 이 조건만 가지고는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아요. 누가 무슨 요일에 청소 당번을 하고 또는 시험을 보고 발표 수업이 있고 이것에 관한 정보는 안 나와 있잖아요. 계속 봅시다. 다음은 청소 당번을 정한 후 A부터 D가 나눈 대화이다. A. 나만 2번이나 청소 당번을 하잖아. 월요일부터 청소 당번이라니 A가 되게 많은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네요. 아까 누군가 한 명은 2번 청소 당번을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A인 거죠. 자, 그러면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표를 그릴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 문제 푸시는 내내 요일, 즉 월, 화, 수, 목, 금 이 부분이랑 그리고 A, B, C, D 사람의 이름
이 부분은 문제 푸는 내내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문제 풀 때 이 표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있죠. 가로선, 세로선, 그리고 각각의 항목들, 그런 것들은 문제 푸는 내내 바뀌지 않으니 이 부분은 혹시나 나중에 실수했더라도 지우기 편하게끔 볼펜으로 써두시고 그 안에 칸은 샤프로 채워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여기 손필기로 정리한 내용에서는 까만색으로 쓴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을 볼펜으로 미리 써두시고 나머지는 샤프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A가 준 정보를 정리를 해보면 A만 청소당번을 2번 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A는 2번, 나머지는 각각 한 번씩 청소당번을 했겠구나. 그런데 월요일부터 청소당번을 했다? 그러면은 월요일날 청소당번을 하는 사람은 A이고 하루에 한 명씩 청소당번을 정했으니까 B, C, D는 청소당번이 아니었겠네. 그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A가 월요일 청소당번이라는 것, 여기만 표기를 하고 나머지 칸들을 비워놓고 그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다가는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표 안에 O, X 표시를 할 때에는 저는 표기하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O라고 표기할 수도 있고 X라고 표기할 수도 있지만 비워놓을 수도 있잖아요. 비워놓는다면은 그 비워놓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주어진 정보로는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았거나 그런 상황에서만 비워놔야 돼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칸은 무조건 다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함정에 걸리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는 월요일에 청소당번을 한 사람은 A이기 때문에 B, C, D는 청소당번이 아니야. 그런 의미로 여기는 X, X, X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B 볼게요. 미안, 내가 월요일에 발표 수업이 있어서 그날 너밖에 할 사람이 없었어 라고 했어요. B가 준 정보는 자신이 월요일날 발표 수업이 있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손필기에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월요일은 B가 발표 있는 날이야, 이렇게 적어둘 수도 있겠죠. 최대한 정보는 정리해 놓고 문제 푸시는 게 좋으니까 일단 이렇게 적어 놓고 또 볼게요. 다음에 C. 나는 다음 주에 시험이 이틀 있는데 발표 수업이 매번 시험 보는 날과 겹쳐서 청소할 수 있는 요일이 하루밖에 없었어. C도 많은 정보를 주긴 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C가 언제 청소를 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언제 청소 당번이었는지는. D를 볼게요. D가 좀 더 쉽거든요. D. 그래도 금요일에 청소하고 가야 하는 나보다는 나을걸. 자, 여기서 D도 자기가 명시적으로 금요일날 청소를 했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럼 D를 먼저 표기를 해봅시다. 그럼 D가 금요일에 청소를 했으니 화, 수, 목에는 안 했을 것이고 청소당번이 아니었을 것이고 금요일에는 A, B, C가 또 청소당번이 아니었겠죠. 자, 아까 A가 준 정보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A는 월요일날 청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틀 연속으로는 청소당번을 하지 않으니까 화요일에는 A가 청소당번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화요일 날에는 A가 청소당번이 아니었겠구나. 이것도 확정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것도 표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C 이야기 다시 볼게요. C는 시험이 이틀 있는데 발표 수업이 매번 시험 보는 날과 겹쳤대요. 그랬더니 청소할 수 있는 요일이 하루밖에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A와 D가 각각 월요일, 금요일에 청소 당번을 하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월요일과 금요일은 C가 청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어야 이게 가능할까? 위에서 정한 규칙 다시 보시면은 먼저 시험 전날에 청소당번 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발표 수업이 있는 날에는 청소당번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C는 총 5일 중에 청소할 수 있는 요일이 하루밖에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청소할 수 없는 요일이 4일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럼 위에서 제시한 규칙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 전날이 월화수목금 중에 있어야 되는 거고 발표 수업이 있는 날도 월화수목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청소당번이면 또 안 돼요.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거는 어느 경우뿐이냐? C가 시험일이 각각 화요일하고 금요일인 경우 이때에만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 C가 청소할 수 있는 요일은 수요일이 유일합니다. C는 수요일날 청소당번이 되고 그렇다면 다른 요일은 청소당번 안 되고 수요일에는 A, B가 또 청소당번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칸을 다 채워야 되는데 A는 이틀 청소당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월요일날 하루 결정이 됐고 화요일 안 된다고 했고 금요일 안 된다고 했고 수요일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가능한 거는 목요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목요일에 다른 사람들 안 될 거고 그럼 유일하게 B가 가능한 거는 화요일일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표를 다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 문제에서 묻고 있는 수요일과 목요일의 청소당번 어떻게 되느냐? 수요일은 C고 목요일은 A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문제 요일이 나왔을 때에는 표를 그려서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빠르고 표를 그릴 때는 문제 푸는 내내 바뀌지 않는 정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볼펜으로 표기를 한 다음에 내부 정보는 샤프로 표기해보자. 그런 팁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추가로 이런 문제를 푸실 때에는 좀 쉬운 정보 먼저 보세요. 물론 A, B, C, D 이 대화가 순서대로 나눈 대화이고 그 순서를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그 순서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쉬운 정보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그게 바로 A랑 D였어요. 왜냐? 각각 언제 청소당번인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다른 사람들은 언제 청소당번을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찾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2022년도 5급 공채 상황판단 나책형 33번 문제입니다. 문제 미리 풀어보시고 해설 들어보세요. 자, 잘 풀어보셨나요? 손필기 같이 한번 봅시다. 다음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단 토끼는 옹달샘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물을 마실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자, 대화를 보니까 토끼 5마리가 나오네요. A부터 E까지. 일단 순서대로 한번 쭉 읽어봅시다. 첫 번째 토끼 A, 우리 중 나를 포함해서 셋만 옹달샘에 다녀왔어. 다음에 토끼 B, D가 물을 마셨다면 나도 물을 마셨어. 다음 토끼 C, 나는 계속 D만 졸졸 따라다녔어. 그리고 토끼 D, B가 옹달샘에 가지 않았다면 나도 옹달샘에 가지 않았어. 그리고 토끼 E, 너희 중 둘은 물을 마셨지. 나를 포함해서 셋은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아서 목이 타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언어 논리에서 주로 많이 출제하는 논리 퍼즐, 그것도 좀 비슷한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조건문 형태의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석할 때 명제 논리, 이론이 좀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일단 각 토끼의 발언 중 해당 내용을 논리식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놓은 뒤에 각각의 조건들을 연결하거나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먼저 정리한 건 토끼 D인데요. 토끼 D가 뭐라고 했냐면 B가 옹달샘에 가지 않았다면 나도 옹달샘에 가지 않았다 라고 했거든요. 전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표기했냐면 B가 옹달샘에 갔다라는 거를 그냥 비옹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B가 옹달샘에 가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부정을 해볼 겁니다. 부정기호로 not을 붙이는데 물결 표시한 게 not의 의미예요. 그래서 not 비옹 하면은 B가 옹달샘에 가지 않았다 그런 의미이고, 가지 않았다면 이면은 우리가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어요. P이면 Q이다. 이거를 P 화살표 Q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화살표 앞쪽은 전건, 화살표 뒤쪽은 후건이라고 부릅니다. 가지 않았다면 나도 옹달샘에 가지 않았다. 여기서 나는 D잖아요. 그럼 D가 옹달샘에 가지 않은 거니까 not D옹이겠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명제 논리에서 다룬 건데 P이면 Q이다. 이 명제는 대우명제와 동치죠. 그 대우명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후건을 부정해서 전건으로 가져오고 전건은 부정해서 후건으로 가져간, 이게 지금 원래 명제의 대우명제고 이 두 명제는 서로 동치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앞에 not이 붙어 있으니까 좀 불편해서 대우를 취해 볼 겁니다. 그렇다면 D가 옹달샘에 갔다면 B도 옹달샘에 갔겠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토끼 C를 보면 나는 계속 D만 졸졸 따라다녔어라고 했어요. 이걸 논리식으로 바꾸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D가 옹달샘에 갔다면 C도 옹달샘에 갔겠죠. D만 따라다녔으니까. D가 옹달샘에 가지 않았다면 C도 안 갔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토끼 C가 이야기하는 거는 쌍조건문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같다라는 겁니다. C가 옹달샘에 갔냐 안 갔냐와 D가 옹달샘에 갔냐 안 갔냐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C 옹달샘 쌍조건 D 옹달샘,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토끼 B를 봅시다. D가 물을 마셨다면 나도 물을 마셨어 라고 했어요. 앞서 본 C하고 D는 옹달샘에 갔냐 안 갔냐 요것만 주로 이야기 나눴다면 토끼 B는 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호가 나와요. 즉 D가 물을 마셨다. 그럼 D, 물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고, 그렇다면은 나도 물을 마셨다. 여기서 나는 B니까 그럼 B도 물이겠네. D 물이면 B 물이겠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우명제 취해 주시면은 not B 물이면 not D 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시된 대화에서 논리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고, 이제는 몇 가지를 좀 가정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어떻게 가정할 거냐면 C가 이야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즉 C가 옹달샘을 다녀왔는지 여부와 D가 옹달샘을 다녀왔는지 여부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C 또는 D가 옹달샘에 갔다 라고 한다면 B도 옹달샘에 갔겠네. 그러면 옹달샘에 다녀온 토끼가 C, D, B 여기까지 3마리예요. 그런데 토끼 A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중 나를 포함해서 셋만 옹달샘에 다녀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토끼 A도 옹달샘에 다녀왔다는 소리인데 그럼 총 A, B, C, D 4마리가 돼버리잖아요. 이거는 모순이죠.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C하고 D는 옹달샘에 다녀오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돼요. 그러면 C, D가 옹달샘에 다녀오지 않은 거니까 옹달샘에 다녀온 3마리 토끼는 A, B, E가 되겠네요. 자, 아래 표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A, B, C, D, E 5마리 토끼 중에 옹달샘에 다녀온 토끼는 총 3마리인데 이 중에 C하고 D가 다녀오면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C, D는 다녀오면 안 되고 A, B, E가 다녀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토대로 선지를 한번 보시면은 3번에 보면 E는 옹달샘에 다녀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A, B, E가 옹달샘에 다녀왔다고 했으니까 3번은 옳지 않겠네요. 나머지 어느 토끼가 물을 마셨는지 여부는 선지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할게요. 먼저 1번 A와 D는 둘 다 물을 마셨다. 자, 이 선지는 2번이랑 같이 보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은 1번, 2번 둘 다
D가 들어가 있잖아요. D가 물을 마셨다면 B도 물을 마셔야 돼요. 토끼비가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D가 물을 마시는 순간 B도 마셔야 되는데 1번하고 2번은 A 또는 C도 물을 마셨다고 했으니까 그럼 물을 마신 토끼는 총 3마리가 되잖아요. 근데 토끼 E는 너희 중 둘은 물을 마셨지라고 했단 말이죠. 모순이 되죠. 그렇다면 1번하고 2번도 가능하진 않겠구나. 다음 4번. A가 물을 마시지 않았으면 B가 물을 마셨다. 자,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토끼 E는 본인이 물을 안 마셨죠. 뭐라고 했냐면 나를 포함해서 셋은 안 마셨다고 했으니까 그럼 일단 E는 안 마셨어요. 그 상황에서 A도 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봐요. 그럼 남는 건 B, C, D. 거기서 만약에 B까지 물을 안 마셔버렸다. 그러면은 D도 물을 안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 마실 수 있는 사람이 C밖에 없어요. C 혼자서만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신 토끼가 2마리라는 진술에 다시 또 모순되죠. 그렇다면 A랑 B 둘 다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물을 마셔야 돼요. A가 물을 마시지 않았으면 B가 물을 마셨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거고 5번 볼게요. 물을 마시지 않은 토끼는 모두 옹달샘에 다녀갔다. 자, 이것과 같은 이야기는 옹달샘에 다녀가지 않은 토끼는 모두 물을 마셨다. 이건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살펴봅시다. 자, 옹달샘에 다녀가지 않은 토끼 아까 봤어요. C, D였어요. 그런데 2번에서 우리 아까 봤죠. C하고 D가 둘 다 물을 마신 것은 물을 마신 토끼가 총 2마리라는 것에 모순된다고. 그렇다면 5번도 옳은 건 아니겠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돼요. 자, 이 문제는 분량은 짧은데 이 안에서 묻고 있는 게 옹달샘이 다녀왔냐 여부, 물을 마셨냐 여부, 그리고 옹달샘에 갔다 온 토끼는 몇 명, 물을 마신 토끼는 몇 명, 이런 정보들을 잘 엮어가면서 풀어야 덜 헷갈리고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좀 헷갈리신 분들은 손필기 내용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자, 마지막 4번째 문제 봅시다. 자, 이 문제는 2022년 5급 공채 성함판단 나책형 34번 문제입니다. 문제 미리 풀어보신 뒤에 해설 들어보세요. 자, 풀어보셨죠? 손필기 같이 한번 봅시다. 발문 먼저 읽어볼게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무소 B의 전화번호를 구성하는 6개의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의 최대값은, 자, 문제에서 최대값을 물었다는 거 확인하시고 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소 A와 사무소 B 각각의 전화번호는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 6개로 구성되어 있다. 1부터 9까지 총 9개 중에 6개의 숫자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 첫 번째 조건, A와 B 전화번호에서 공통된 숫자의 종류는 5를 포함하여 3가지이다. 그리고 두 번째, A 전화번호는 3가지의 홀수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조건에서 이야기한 A와 B 전화번호에서 공통된 숫자의 종류가 3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조건에서는 A 전화번호가 3가지의 홀수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결국 A 전화번호는 3가지의 홀수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3가지의 홀수가 모두 B 전화번호에 들어가 있어야지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즉 A 전화번호의 숫자는 B 전화번호의 숫자와 모두 겹친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숫자 5가 있고 나머지 2개는 홀수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1부터 9까지 중에 홀수는 1, 3, 5, 7, 9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5는 들어간다라고 했고 남은 홀수 1, 3, 7, 9 중에 어떤 게 포함이 되어야 할까? 그걸 찾으면 되겠네요. 세 번째 조건, A 전화번호의 첫 번째와 마지막 숫자는 서로 다르며 합이 10이다. 자, A 전화번호는 5를 제외한 나머지 2개가 홀수로만 구성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두 숫자를 합했을 때 그 합이 10이 되는 관계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것은 1과 9 아니면 3과 7 둘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A 전화번호의 숫자는 1, 5, 9이거나 3, 5, 7 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네 번째 조건, B 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 중 가장 큰 숫자는 3번 나타난다. 일단 이 조건은 확인만 하고 그 다음 조건 볼게요. 다섯 번째, B 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 중 두 번째로 작은 숫자는 짝수다. 자, B 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에는 아까 봤듯이 5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A 전화번호는 1, 9가 추가로 들어가든 3, 7이 들어가든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조건, B 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 중 두 번째로 작은 숫자, 이 숫자는 2하고 5 사이에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만약에 A에 들어간 숫자가 1, 9였다. 그럼 그때는 제일 작은 숫자가 1이 될 것이고, 만약에 3, 7이었다 라고 한다면 3보다 큰 어떤 숫자가 다섯 번째 조건에서 이야기하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5보다 작은 짝수는 2하고 4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이 중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무소 B의 전화번호를 구성하는 6개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의 최대값을 찾으려면 가능한 큰 숫자를 포함시켜야 될 겁니다. 즉 2와 4 중에 2를 포함시킬 게 아니라 4를 포함시키는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소 B의 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 중에 5랑 4가 확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아까 그냥 지나가기만 했던 네 번째 조건 다시 볼게요. B 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 중 가장 큰 숫자는 3번 나타난다. 4, 5까지만 확정을 하고 나머지 숫자를 아직 몰라요. 그게 1, 9가 될지 3, 7이 될지는 모르죠. 근데 어느 경우가 됐든지 간에 네 번째 조건처럼 가장 큰 숫자가 3번 나타나는 이런 경우를 따진다면 1, 9를 택했을 때에는 그 중에 가장 큰 숫자가 9가 될 것이고 3, 7을 택했다면 7이 가장 클 거예요. 만약에 1, 9가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9가 3번이 반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1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9, 9, 9, 1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줘야 돼요. 반면에 7이 3번 들어갔다. 그 경우라면 이번에는 7, 7, 7, 3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둘의 숫자의 합이 더 큰 것은 9, 9, 9, 1이에요. 이쪽은 9, 3, 27, 1 더하면 28인데 7, 7, 7, 3은 7, 3, 21에 3 더하면 24잖아요. 그래서 9, 9, 9, 1을 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사무소 B의 전화번호를 구성하는 6개 숫자는 9가 3개가 있고 5 하나, 4 하나, 1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5 더하기 4는 9죠. 그럼 9, 4, 36에 1을 더하면 37이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퍼즐 정복하기를 주제로 몇 가지 퍼즐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퍼즐형 문제는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 유형을 접하면서 각각의 풀이 방법을 정리하시고 훈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여러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라며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 때 또 보기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